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물리학자 윌리 가론. 고대종 열매와 퀸의 대사를 통해 원피스 세계에서도 억 단위의 시간과 공룡의 역사, 진화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의 설명을 통해 악마의 열매는 사람의 진화 가능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모든 종족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말이죠. 인간, 어인, 거인, 톤타타, 수장, 루나리아, 밍크족, 버커니어. 이 외에도 원피스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에 집중해봅시다. 원피스에서 독특한 설정 중 하나는 편차가 큰 키의 다양성입니다. 특히 평범한 부모와 달리 빅맘은 남다르죠. 빅맘의 키는 8m 80cm. 진격의 거인이었으면 진작의 거인으로 분류될 크기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속 인간의 가능성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견문색이 강해지면 조금 앞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하늘을 달리는 월보라는 기술, 단련을 통해 동물계 능력자와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순수한 완력, 악마의 열매가 아니어도 평범한 인간의 영역은 진작에 벗어났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여기에 이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작가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라는 걸요. 바로 작가의 말에서 말이죠. 원피스 51권 작가의 말. 보다 많은 물을 가르기 위해 수영선수 손가락 사이에는 지느러미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화죠. 만화가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뭐든지 진화를 이뤄냈으면 좋겠군요. 이를테면 손톱 모양이 펜촉처럼 변한다든가 길 가는 여성의 옷이 비쳐 보이게 된다든가. 51권 시작합니다. 작가의 말의 그림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영선수 손가락 사이 지느러미 이야기는 인간의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진화는 작중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디입니다. 海で力が抜ける。タコめ一丁前に止めようとしてんのかブルーオーク。サンジさんシャボン玉から出ちゃいました。それよりなんだあのスピード。巨人みてえだ。すげえ。 상디의 수영 속도를 보며 우섭은 마치 어인 같다고 감탄합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비유, 감탄의 표현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어인에 가까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상디는 진화한 겁니다. 단서는 또 있습니다. 루피에게 헌혈이 필요한 상황. 초파가 애타게 맞는 혈액형을 찾습니다. 혈액형이 맞아야 한다는 의학이 원피스에서도 적용됩니다. 무심코 지나간 장면. 위아가 종족이 달라도 혈액형이 같으면 헌혈할 수 있다? 혈액형은 따지지만 종족은 안 따져도 된다? 그러면 같은 종족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피스에 등장한 모든 종족이 전부 평범한 인간에서 출발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인종이 달라진 것처럼 종족 간 차이가 피부색 수준의 차이인 겁니다.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원피스 인류의 시작입니다. 엘바프 벽화로 나타난 총 3개의 시대 구분 중에 1세계, 즉 태초 인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통조상, 보통의 인간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태초 인류는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이 지내던 곳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종족의 갈래가 갈라집니다. 가장 특징적인 루나리아입니다. 루나리아는 높은 고도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타고난 강인함, 자연계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육체, 까만 계열의 피부색, 불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은 평범한 인간의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고도가 높은 환경에서 강한 자에서는 검은색 계열의 피부색이 되었고 추운 환경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인종은 격세유전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상어 어인과 고래 어인 사이에 문어 어인이 태어나도 조상의 혈통에 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빅맘의 키가 큰 이유도 어인과 인어족의 격세유전을 통해 설명 가능합니다. 빅맘의 먼 조상, 혈통에 거인족의 피가 섞여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그냥 빅맘이 타고난 거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작중에서 등장하는 어인과 인간의 혼혈, 버커니어와 인간의 혼혈, 거인족과 인간의 혼혈, 애당초 다른 종족끼리 섞일 수 있다는 사실부터 단서였습니다. 진짜 종이 다르면 섞이는 것조차 불가능하니까요. 어인섬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는 후카보시 왕자의 열기가 제로입니다. 라는 대사도 설명 가능해집니다. 헌혈하는 그 지점이 서로 똑같은 인간이라는 제로 지점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최초 인류는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원피스가 시작하고 나서 줄곧 악마의 열매가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バラバラの実それが俺が食った悪魔の実の名だ
俺は切っても切れないバラバラ人間なのさ。いや 나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동강동강 인간이다. 어떤 열매를 먹은 어떤 인간이라는 표현 말이죠. 하지만 1세기 멸망을 기점으로 강력한 태초 인류의 능력, DNA가 악마의 열매에 깃들었고 이는 스스로 진화를 이룩한 것과 달리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자연스러운 진화이기에 바다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얻습니다. 태초 인류의 혈통 인자가 악마의 열매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조 열매 스마일과 그린블러드를 만들 수 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진화에 맞서는 자연스러운 진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패기입니다. 무장색 패기가 자연계 능력자의 실체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도 그냥 이 설정 없으면 자연계가 무적이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힘 패기는 부자연스러운 힘 열매를 제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게 자연계를 공격할 수 있고 패기의 수준이 경지에 도달하면 악마의 열매 능력 자체를 무효할 수 있는 이유도 자연스러운 힘 패기는 부자연스러운 힘 열매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종족이 똑같다면 조금 우습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피스 표지 연재로 나타난 수장족과 족장족의 싸움입니다. 서로 팔다리 관절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네요. 그 둘을 이데오와 블루길리는 무심히 바라봅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난 종족인지 싸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코야시 마을에서 어인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던 아로 그 또한 인간에게 패배했고 이상할 사실은 없던 겁니다. 처음부터 더 나은 종족은 없으니까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보통의 인간에서 시작했으니까 어쩌면 로저가 목격했던 웃긴 이야기에는 종족 간의 갈등 속에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다는 진실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르다고 구분짓고 배척하며 싸우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 명성, 힘을 하나로 잇는 위대한 보물 원피스. 히토 츠나기노 다이히호. 히토. 원피스가 감추고 있는 진실 중 하나가 많이 이야기되어 온 사람을 잇는다는 말이 지닌 의미가 사람이라는 단어에 모든 종족을 이을 수 있다는 것. 올해 7월 22일 원피스가 연재한 지 어느덧 29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대망의 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순간 앞에 서게 되죠.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 오다 에이치로라는 한 명의 위대한 작가가 30년 설계해온 이 거대한 만화. 좋아하는 이도 싫어하는 이도 모두 미치게 만드는 슈퍼스타. 도대체 원피스가 어떤 보물인지 아직 이 만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만화에 올라타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루피의 모험을 시작을 알리던 로맨스던. 로맨스던이 이 채널 이름입니다. 저는 이만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피스의 비밀 또는 알고 싶은 비밀, 제가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스던이었습니다.デク。そろそろ取りに行こうか。ワンピース。